2012년 보이저 1호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넘지 못했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태양권 태양의 영향력이 성간 광활함 앞에서 고갈되는 지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추위와 공허함이 지배한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모순되는 기록되었습니다. 보이저의 센서는 온도를 포착했습니다. 능가했다 미국 50,000 켈빈. 태양보다 훨씬 뜨거운 별의 표면 온도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통제실과 실험실 전체에 즉각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많은 열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열은 아닙니다. 열을 가할 공기도 없고 용광로처럼 열을 발산하는 고밀도, 물질도 없습니다. 센서가 감지한 것은 입자의 에너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 영역에서 충돌하는 가속된 이온화 플라즈마 태양풍과 성간 물질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타오르는 인걸불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결국 에너지 벽과학자들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며 부르는 충격층 보이지 않는 불의 벽. 이건 책에도 나오지 않았고 고전 모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는 평화롭게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충격으로 끝났고 잔혹한 힘의 압축과 함께 보이저호가 진공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포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희박한 입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발견된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착각을 깨야 합니다. 태양계는 행성이 끝나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왕성 너머, 명왕성 궤도 너머에는 거대하고 팽창하며 맥동하는 구조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태양권 마치 태양풍에 의해 생성된 거품과 같습니다. 태양풍은 태양이 사방으로 방출하는 대전된 입자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이 바람은 점점 약해져 성간 물질과 마주칠 때까지 계속 퍼져나갑니다. 성간 물질은 그리 텅 비어 있지는 않지만 고대먼지, 차가운 가스, 그리고 다른 별에서 유래한 자기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풍이 이 외부 매질과 충돌하면 원활하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압축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강물처럼.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자기장이 변형되고 입자들이 격렬하게 뜨거워지다 그 결과는 물리학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충돌 없는 충격, 에너지 전달을 위해 물질이 접촉할 필요가 없는 현상입니다. 입자들은 전자기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극심한 난류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알려진 경계의 폭풍과 같습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에 그리고 보이저 2호가 2018년에 발견된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탐사선 모두 동일한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온도 상승, 입자 흐름의 역전, 자기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두 탐사선의 데이터 간의 일관성 덕분에 오류나 우연의 일치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의 끝자락에는 뭔가 진짜이고 거대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걸까요? 한때 태양의 잔해라고 여겨졌던 태양권은 살아있는 방패우주 방사선과 먼 은하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죠. 하지만 이 방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타들어갑니다. 자동차 크기의 금속 차체와 1970년대의 전자장비를 갖춘 보이저호는 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모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지기 쉬운 물체가 별과 비슷한 온도의 영역을 어떻게 파괴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을까? 설명은 밀도에 있습니다. 극심한 열에도 불구하고 세제곱센티미터당 입자수가 매우 적어서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에 충분한 물질이 없습니다. 차가운 불의 역설이죠. 에너지는 매우 높지만 불타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보이죠. 프로젝트의 전설적인 과학 대변인이었던 에드스톤과 같은 과학자들은 모델이 틀렸어 자기장이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서 방향이 바뀌어 태양 영역에서 은하 영역으로의 전환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필드는 동일한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태양의 자기장이 은하계의 자기장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실제로 분리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확장된 연속성. 이는 심오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는 것은 폐쇄된 영역이 아닙니다. 주변 우주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합니다. 보이저가 개척한 경계는 단순히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별의 주권이 끝나는 선이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선입니다. 이러한 탐사선이 밝힌 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과가 아닙니다. 현실의 새로운 층, 고전 법칙이 힘을 잃고 열이 타지 않으며 진공이 잠재 에너지장처럼 작용하는 공간,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반응한다는 것만 압니다. 보이저호 임무는 이러한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지도를 확장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무언가, 즉 태양 너머, 행성의 중력 너머, 우리의 편안한 우주 거품 너머에서 오는 맥동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주가 불활성이라고 가정해온 과학은 이제 그 반대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활동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아마도 의식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단순히 입자와 자기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인터페이스 거대한 힘이 만나 긴장을 풀고 어쩌면 아마도 무언가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국경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그곳의 열은 우리의 열 법칙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태양이 정말로 고립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막 해독하기 시작한 은하계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보이저 탐사선의 금속적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태양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진정한 경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호하는 혹은 속이는 보이지 않는 벽,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벽은 그곳에 있어 폭풍을 막아줍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태양계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패로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저 탐사선 덕분에 우리는 이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되어 있거나 단단하지 않습니다. 맥동하고 움직이며 태양이 숨을 쉬면서 모양이 변합니다. 태양풍에 의해 부풀어 오른 괴너지 거품인 태양권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순환하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광년을 이동하는 괴너지 입자, 즉 초신성 폭발, 행성 폭발, 활성 블랙홀의 잔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면 전자 시스템, 위성 전력망을 방해하고 심지어 인간의 DN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권은 이러한 입자들을 대부분 차단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보호막이 태양의 상태에 따라 압축되고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태양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기포가 부풀어 올라 더 많은 복사선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태양 활동이 잦아드는 고요한 시기에는 태양권이 수축하고 은하계 우주 복사선이 더 강하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된 것이며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효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9년 깊은 태양 극소기 동안 나사는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 지구에 닿는 우주선의 양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성 통신 문제와 우주 탐사선의 민감한 전자회로 고장 증가와 맞물렸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은 승무원 보호 프로토콜을 강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은 이제 더 취약해졌습니다. 더 다공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GPS, 위성 인터넷, 자율주행차, 군사통신, 전기 인프라 등 이 모든 것이 우주 방사선에 취약합니다. 사소한 교란조차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주 위험 기관들이 이미 예측한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정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89년 퀘벡에서 발생한 태양 플레어 사건처럼 소규모로 이미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퀘벡주 전체 전력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협이 태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한 거품에 의해서만 걸러지는 먼 은하계에서도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권의 움직임을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양 주기, 각각의 자기 왜곡, 각각의 복사 이상은 이 견고한 땅 위에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마주하기 더 어려운 층이죠. 과학자들이 외부 자기장, 즉 은하의 자기장이 태양계의 내부 자기장과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기존의 모델과 확신은 뒤집혔습니다. 태양권 계면을 지나면서 자기장이 어긋나 반대 방향을 가리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회로에 속한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발견은 과학뿐 아니라 철학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의 고립이라는 관념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진공 속에 떠다니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 크고 연속적이며 상호 연결된 자기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태양계와 은하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 바깥을 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주, 다른 세계. 하지만 안과 밖 사이에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성간 공간이 중립적인 시면이 아니라 태양,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반응하는 리듬과 맥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조로 가득 찬 살아있고 역동적인 조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진공 상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주변 공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태양 또한 그 공간에 의해 형성되는 피드백 루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랍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통신 안정성, 행성 간 임무에 참여하는 우주인의 건강, 심지어 우리 문명이 이제 막 관찰하기 시작한 시간 척도에서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종류의 발견에는 호기심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하고 진동하고 변화하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만큼 우리를 관찰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차갑고 기계적인 법칙에 지배받는 무작위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은하, 별, 장, 물질을 연결하는 더 깊은 논리, 일종의 구조적 지능이 존재하는 걸까요? 신비로운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자기적이며 조직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 의심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난해한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7년 동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다니던 금속 기계가 측정한 차가운 측정값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이저는 단순한 탐사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무지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보이저가 더 멀리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에 통합되어 있고 우주에 푹 빠져 있으며 취약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과학 회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우리의 기원, 안전,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영적인 것인지, 기술적인 것인지,
시적인 것인지를 가르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은하계의 자기장과 연결되면 이러한 인간적 구분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립이라는 신화가 산산이 조각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우주라는 낡은 모델을 계속 믿을지, 아니면 우주를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어쩌면 의식이 있는 유기체로 보기 시작할지 결정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미 느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의심했다면,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공감되었다면, 여정의 다음 단계는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횡단은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반대편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아직 해독되지 않은 코드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한 공학적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인식론적 도전이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이 경계 영역에 도달함으로써 우주 물리학의 고전적 예측과는 다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군, 자기장의 일관된 정렬, 그리고 에너지 역학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간 공간에서 연상하는 무작위성을 벗어난 근본적인 구조, 즉 질서를 가리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태양권 너머의 자기장이 예상치 못하게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준 모형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즉 태양과 은하의 자기장 사이에 일종의 단절을 예측했습니다. 태양권이 외부의 혼돈과 분리된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진 고립된 거품처럼 작동한다는 생각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단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 그리고 따라서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가장 끈질긴 설명은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3차원 태양권 모델을 이끄는 천체 물리학자 메라브 오퍼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단지 샘플링 지점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보이저 2호가 우주의 다른 지점에서 다른 궤적과 타이밍으로 동일한 자기 패턴을 기록하며 두 번째 확인을 해냈습니다. 이로써 우연의 일치 가설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자기장과 은하 자기장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전이가 있을까요? 중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에서 은하수의 나선팔로 흐르는 강처럼 연속적인 자기 구조를 다루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자기장 사이의 원활한 전이는 일종의 장거리 자기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기 재결합이나 천문학적 규모에 걸친 에너지 전달과 같은 개념을 재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모델링되지 않은 수준에서 별과 은하가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각 별은 정말로 고립된 거품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미묘한 장을 통해 별개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니콜라 테슬라는 이미 우주 전체를 채우고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전도성 에너지 매질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후 자기 유체역학, magneto hydrodynamics. 과와 같은 이론들은 우주 플라즈마를 느슨한 입자들의 집합이 아닌 대규모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응집성 유체로 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보이저호의 발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태양권은 단단한 거품이 아니라 가단성이 있고 역동적이며 자기적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연구원들은 천체 물리학 저널 태양권이 크루아상 모양이며 성간 자기장에 의해 두 개의 큰 엽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방사선 보호, 태양풍의 분포, 심지어 긴 태양 주기에서 지구 자체의 행동까지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개념적 측면, 즉 이 구조가 지구의 기후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발한 활동과 미약한 활동을 번갈아 반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태양 폭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레딩 대학교에서 진행한 최근 연구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태양 주기와 지구의 기상 패턴, 특히 장기간의 가뭄, 지구 냉각화,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기상 패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태양 주기가 태양의 내부 역학뿐만 아니라 은하계 환경에 반응하여 태양권 자체가 가하는 외부 자기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가설이지만 근거 없는 추측의 영역은 아닙니다. 2022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한 연구팀은 태양권의 압축과 팽창이 성간 매질의 변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변동은 우주를 통과하며 실제로 태양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밀도파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태양이 외부 자기 환경에 미묘하게라도 반응한다면 우리의 기후, 기술, 에너지 안정성, 심지어 건강까지도 모두 더 큰 우주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여러 겹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대기와 자기장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보호막이 훨씬 더 먼 곳, 태양권 바깥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압력, 자기, 그리고 플라즈마 전쟁을 벌이는 곳이죠. 보이저는 이 경계를 밝혀냈지만 우리는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최후의 미개척지가 존재할까? 아니면 발견의 각 단계마다 그 바로 뒤에 훨씬 더 복잡한 또 다른 단계가 숨겨져 있는 걸까? 힘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별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더 큰 프로펠러가 있을까요? 더 작은 프로펠러가 있을까요? 더 약한 프로펠러가 있을까요? 어떤 별들은 붕괴하거나 행동이 변할 때 주변 거품, 심지어는 이웃 거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추측은 공상과학 소설과는 거리가 멀며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중심부까지 이동하는 괴너지 중성 원자를 감지하여 태양권의 모양과 움직임을 지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이메이프과 같은 탐사선의 레이더에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판독은 태양 거품의 지형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인식론적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내부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품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떻게 거품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보이저는 우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암호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패턴이 존재함을, 답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지, 즉 우리가 생각하는 폐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구획화된 우주 모델이 층층이 펼쳐지는 복잡성 앞에서 얼마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긴장감입니다. 괴물도 없고 숨겨진 문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으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조직과 일관성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눈을 뜨고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모든 발견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전환의 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건너가죠.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우주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사이에 불타버린 경계. 2013년 9월 보이저 1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지 1년 후 네이사는 탐사선이 성간 우주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려함 없이 절제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조는 전문적이고 거의 관료주의적이었습니다. 태양계 경계 통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 속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최초의 인간 기계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통과했고 과학계조차 즉시 수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교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측정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탐사선 주변 입자의 에너지 급상승, 예상치 못한 플라즈마 흐름,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모델 예측과 다르게 작동하는 자기장이 문제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데이터 검증을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저가 아직 전이대, 즉 태양권과 심우주 사이에 일종의 우주적 비수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치가 받아들여지기까지 1년 이상의 분석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발견에 왜 그토록 주저하는 걸까? 답의 일부는 과학적 모델 자체의 본질에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태양권은 태양풍에 의해 부풀어 오른 거품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그 안에서 장이 충돌하고 입자의 기원이 바뀌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우아하고 단순화되었으며 실행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의 관측 장비, 특히 플라즈마파 하위 시스템은 태양권 내부 밀도를 훨씬 뛰어넘는 밀도를 나타내는 플라스마 진동을 감지하여 탐사선이 완전히 다른 매질 속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기장은 여전히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급격한 방향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에 반발했습니다. 경계는 파열이 아닌 유체 전이, 즉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형적인 방식에 도전하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저항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이는 과학적 부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에 직면한 제도적 경계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성이 걸러지고 편집되고 희석되어 마침내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보이저가 단순히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생각은 그러한 단순화의 한 예입니다. 태양계의 종말이라는 개념이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경계는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막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는 자기장 공간이라는 사실도 무시합니다. 또한 이 막이 지구에 도달하는 우주선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이 연구의 변동이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지구 온난화와 냉각의 주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무시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 연구진은 우주선 기록과 고기후 자료를 비교하여 태양권 압축기간과 지구 기후 변화 사건 사이에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데이터는 실제 존재하며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을까요? 이는 학제 간 이해를 요구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물리학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구 물리학, 기후학, 입자 물리학, 그리고 자기 유체역학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에서 복잡성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2021년 헌츠빌 대학교의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플로린스키는 태양권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공성이라는 기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성간 물질에서 나온 입자들이 우주선이 공식적으로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태양권 계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 누설, 전이대, 그리고 플라즈마 소용돌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보이저 2호가 발견한 사실, 즉 공식적인 통과 훨씬 전에 괴너지 중성 원자의 예상치 못한 증가를 통해 강화되었는데 이는 성간 영향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태양권의 이러한 투과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태양계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넘지 않더라도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관측 장비로는 아직 명확하게 측량할 수 없는 상호작용 영역, 즉 태양 자기장이 은하 자기장과 공명하여 아직 모델링되지 않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위태로운지 아시나요? 보이저는 벽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동적인 포털, 즉 고전적 법칙이 심우주의 복잡성에 굴복하는 전이 지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턱에서 진정한 지식이 형성됩니다. 모델의 단순함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태양계의 가장자리가 확산되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우주 전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국경이 취약하다는 사실, 우리의 지도가 출판될 때쯤이면 항상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왜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저항하는가? 태양권이 특정 지점에서 맥동하고 수축하고 찢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보호막이 아무런 경고 없이 사라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와 같은 기술 문명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러한 주기 동안 지구에 더 많은 양이 도달하는 우주 방사선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전자칩, GPS 시스템, 비행 중인 비행기, 심박 조율기, 원자력 시스템의 작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고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죠? 대중문화가 선호하는 것은 단순화입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를 떠났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하지만 모든 게 옳지는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잡성은 진실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수록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맥동하며 반응적인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보이저가 넘은 경계는 단순히 공간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울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지 외부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별들 사이에 타오르는 침묵 인류가 우주에 대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우주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바깥의 우주는 그저 배경, 침묵의 광활한 공간일 뿐이며 천체들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힘에 따라 정처 없이 떠다닙니다. 과학은 오랫동안 이러한 생각을 안정감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주에 기계를 발사했고 그 기계는 단순히 허공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후도행 금속 표면과 거의 고갈된 플루토늄 심장을 가진 보이저호는 태양권 경계를 넘어 데이터 너머의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경계라고 부르는 곳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칙이 변하고 열이 따뜻해지지 않고 자기장이 휘어지고 아무리 강력한 태양이라도 통제력을 잃는 전이 영역입니다. 이 발견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과실이 아니라 문명적 오류입니다. 우주의 복잡성을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속 우리의 위치 또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단순화되고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모델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황된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준비하고 보호하고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고전적 모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소음으로 치부되는데 사실 그것들은 현실의 특징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태양권은 맥동합니다. 그리고 태양권이 수축하면 우주 복사가 증가합니다. 태양권이 팽창하면 보호막이 강화됩니다. 이는 이미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기후, 기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태양권은 투과성을 지닙니다. 태양과 은하 사이의 자기적 전이는 단절이 아닙니다. 연속성입니다. 통합입니다. 대화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성계의 고립성, 태양 보호막의 안정성, 공간 경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가정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실성 대신 경계가 장벽이 아니라 상호 영향권인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인 우주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의 영향은 단지 기술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계 자기장과 공명하면 만약 우리 집의 가장자리가 더 큰 구조물과 동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 방사선, 자기력, 플라즈마 밀도, 열이 아직 모델이 해독하지 못한 패턴으로 조직된다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명령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소음이 예상된 곳에 구조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혼돈을 투사하는 곳에 일관성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에는 신비로운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무언가, 즉 구조화하고 연결하고 형상화하는 무언가의 그림자만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 말입니다. 순전히 무작위적인 우주라는 개념에 도전하는 조직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는 단순히 태양권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 모델의 취약성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도달하면서 단절의 부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재, 즉 자기적이고 에너지적이며 체계적인 연속성이 바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과 우주 사이에 단절이 없다면, 공간이 시작도 끝도 없이 흘러넘친다면 우리 인류의 자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과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실존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인식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과학이 인정하기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질문은 더 이상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존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돈만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질서가 있는 걸까? 왜 우리 태양계의 경계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거의 의식이 있는 막처럼 작동할까요?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관찰하는 어떤 것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수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모델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끝까지 조사할 용기가 없었던 것보다 더 구경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을 넘은 사람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비전은 누군가에게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우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의 가장자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